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또 11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남과 사랑에 대해서 봤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제 쭉 보고 있는데, 사랑의 특성들에 대해서 보고, 사랑의 이제 이론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애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사랑의 삼각 이론부터 이번 시간에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삼각이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랑의 요소 중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스텐버그가 이야기했는데, 친밀감과 열정과 헌신,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의사결정과 현실, 책임감과 현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밀감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친밀감. 그러니까 친밀감이라는 건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느 정도 끈끈한 정을 갖고 있는 것,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여기 나와 있듯이 사랑의 따뜻한 측면, 정서적인 지지, 감정과 정보를 공유하는 정서적인 측면을 우리는 친밀감이라고 하고요. 열정이라는 건 뭐예요? 확 뜨거워지는 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뭔가 타오르는 불같은 감정, 이런 것들을 열정이라고 하죠. 사랑의 뜨거운 측면이고, 생리적인 흥분, 강렬한 욕망, 지속적인 떨림, 이런 것들은 동기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정이 있고요. 의사결정과 헌신이 있는데요. 사랑의 차가운 측면, 사랑을 지키겠다는 선택이자 의사결정, 책임감.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에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다 균형적으로 이루어야 그 사랑을 잘 이뤄가는데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스텐버그가 사랑의 삼각이론에서 이 세 가지, 친밀감과 열정, 의사결정과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랑의 유형에는 이런 것들이 있대요. 도치적인 사랑, 공허한 사랑, 낭만적인 사랑, 얼빠진 사랑, 동반적 사랑, 성숙한 사랑, 이런 사랑들이 있는데, 그럼 뭐냐? 이거는 친밀감, 열정, 헌신 아무것도 없는 거는 사랑이 아닌 거고, 친밀감만 있는 건 좋아하는 거다. 그리고 도치적인 사랑은 뭐예요? 친밀감과 헌신은 없는데 열정만 있는 거. 이건 도치적인 사랑. 공허한 사랑은 뭐예요? 헌신만 하는 거죠. 너무 헌신만 하면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헌신만 하는 사랑. 이것은 공허한 사랑이다. 낭만적인 사랑은 친밀감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 그냥 낭만적인 사랑이다. 얼빠진 사랑은 열정과 헌신이 있는 사랑, 얼빠진 사랑. 그러니까 얼빠진 사랑은 정의하기에 친밀감이 생겨날 만한 여유 없이 열정만으로 헌신을 하고 있는 유형, 열정만으로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랑이 이제 얼빠진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동반적 사랑은 친밀감과 헌신은 있고 열정은 없는 사랑. 동반자적인 그냥 사랑인 거죠. 열정 없이 친밀감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성적인 매력과 관계에 몰입하게 하는 열정을 느끼지는 못하나 서로 이해하고 서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그런 면에서 이제 동반적 사랑이다. 친밀감과 헌신이 있는 게 성숙한 사랑.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사람이 성숙한 사랑이죠. 친밀감과 열정과 헌신이 모두 포함된, 모두 조화를 이룬 사랑. 이것이 이제 성숙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수레바퀴 이론. 그러니까 사랑의 친밀감은 바퀴처럼 수레바퀴처럼 돌아간대요. 계속 돌아가는 순환하는 특성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재 보면 몇 페이지죠? 174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림 6-1의 사랑의 삼각형의 구성 요소와 관계 유형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죠. 어울리는 쌍, 뭐 비교적 잘 어울리고, 이 둘의 삼각형을 같이 맞춰보는 거죠. 어떠한 모양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삼각형은 거의 반듯하게 서로 이제 그 세 가지 요소를 잘 갖춰졌을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수레바퀴 이론 보면 첫 번째 단계, 사랑을 할 때 사랑의 친밀감은 계속 바퀴처럼 순환을 한다. 처음에는 라포 형성 단계를 갔죠.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가 라포 형성 단계죠. 그리고 자기 노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노출이 필요하죠. 자기 노출을 하는 단계. 그래서 자기 노출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또 그 피드백을 받고 또 어떠한 행동을 또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선순환적으로 돼야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알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상호 의존 단계가 되는 거죠. 서로 이제 서로를 두 사람에게 더욱 친밀해져서 서로 함께 있기를 원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단계가 상호 의존 단계고, 그 다음 단계가 이게 친밀감을 통해서 서로의 욕구를 충족하는 이런 단계, 이런 것들이 바퀴처럼 계속 순환하는 특성을 가졌다. 그래서 이게 사랑의 수레바퀴 이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레이스가 얘기한 이론이고요. 네, 사랑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사랑의 유형에 대해서 들어본 유형들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패턴의 사랑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마다 참 굉장히 틀림이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틀린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의 인정. 사람이 다 제각각의 자신만이 좋아하는 색깔이나 모양이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듯이 사랑에도 각기 다른 유형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랑에는 어떤 사랑들이 있을까? 이제 우리는 1차적인 사랑과 2차적인 사랑으로 나누는데요. 1차적인 사랑은 뭐냐면 한 가지의 색깔, 한 가지의 유형들이 한 가지의 유형들로 이루어진 사랑을 1차적인 사랑이라고 하고요. 2차적인 사랑은 이제 어때요? 이 1차적인 사랑과 1차적인 사랑의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색깔을 만들 때도 3원색이 있잖아요. 빨로파가 이 색깔을 조합해서 색깔들을 만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이 1차적인 사랑을 서로 배합해서 2차적인 사랑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 에로스. 에로스는 어떤 사랑이에요? 굉장히 한눈에 뽕 가는 사랑하는 열정적인 낭만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낭만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신체적으로 막 매력이 끌려서 하는 사랑을 이제 우리는 에로스라고 이야기하고요. 루두스는 뭐래요? 우리 교재 이제 179페이지 여러분들 쭉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루두스는 뭐래요? 유의적이고 오락적인 사랑이래요. 그냥 이거는 어떤 사랑이에요? 진정성이 없고 그냥 진정성이 거의 없고 사랑의 서로 간의 즐거움만을 유의와 오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랑을 루두스라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톨게가 있다. 스톨게는 뭐냐면 이렇게 누이 같은 사랑, 우리가 서로 친구 같은 사랑, 그리고 우애관계가 있는 형제 같은, 남매 같은 이런 사랑을 이제 스톨게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차적인 사랑에는 매니아와 프레그마, 아가페가 있는데, 매니아는 어떤 사랑을 섞어놓은 거래요? 에로스와 루두스를 섞어놓은 사랑이 이제 매니아다. 에로스와 루두스를 합쳐놓은 사랑이 매니아인데, 이것은 이제 소유적 사랑이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에서 나타나는 강렬하면서도 육체적인 사랑을 원하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어때요? 책임감이나 헌신의 감정을 이제 갖지 못하는 강렬한 사랑을 갖고 있지만
그냥 유의적이고 오락적이고 유의적이고 오락적인 그런 사랑. 그러니까 서로 소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다. 이걸 매니아라고 하고요. 프레그마는 뭐하고 뭐를 섞어놓은 거래요? 스톨게와 루두스를 섞어놓은 거예요. 스톨게는 뭐예요, 여러분? 스톨게는 친구 간의 우정 같은 사랑, 형제 간의 우애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라고 했죠. 루두스는 뭐예요? 루두스는 유의적이고 오락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것들을 섞어놔서 유의적인 사랑이나 루두스와 친구 같은 사랑, 우애적인 사랑, 스톨게를 섞어놓은 혼합한 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논리적이고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사회적 배경이나 교육 수준, 취미, 종교, 그러니까 자신에게 잘 맞는 그런 상대들을 서로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이것을 실용적인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아가페는 여러분 잘 알고 있고, 신과의 사랑을 아가페라고도 이야기하죠. 종교적으로. 여기 아가페는 이타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다 라는 거. 그래서 낭만적이고, 그러니까 에로스와 스톨게를 섞어놓은 것이 이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이 에로스, 그리고 친구 같은 사랑, 우애적인 사랑, 스톨게를 섞어놓은 것, 결합한 것이 이제 그 아가페인데, 헌신적이고도 이타적인 그런 사랑의 유형을 얘기죠.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이제 아가페라는 것들을 많이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하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리고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드물게 나타나는 이제 사랑 유형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 어떤 사랑의 유형을 선택하실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자, 사랑의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사랑의 유형에 대한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남자 여자가 사랑의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성과 사랑의 남녀 차이, 성의 남녀 차이 보면, 성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성차라고 부릅니다. 성차, 성에 대한 차이라고 부르고요. 어때요, 여러분? 남성은 여성보다 우뇌에 더 활성화가 이루어지고요. 여성은 남성보다 더 좌뇌에 대해. 우뇌는 뭐예요, 여러분? 우뇌에 대한 건? 우뇌와 좌뇌가 다르죠. 여기 뒤에서 우뇌는 어때요, 여러분? 공간지각력이나 뭐 그 추상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우뇌죠. 좌뇌는 뭐예요? 뭔가 논리적이고 딱딱 구분짓는 언어 능력이나 정보 처리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되어 있는 것이 이제 좌뇌죠. 여성은 보통 좌뇌가 좀 발달했고요. 남성은 우뇌가 더 발달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성차의 생물학적 차이는 염색체 차이나 성호르몬 차이, 뇌구조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 여성은 XX 염색체고 남성은 XY 염색체다. 사춘기가 되어서 제2차 성징이 나타나고, 남성은 그 안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고, 그 안에서 변서, 근육 발달, 체모 증가, 정자 생산, 성욕 증가 등 같은 신체적 특성이 나타나고요. 여성은 난소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고, 이제 여성의 그 호르몬이죠. 에스트로겐은 유방이나 자궁 발달을 촉진시키고 월경을 하도록 시작하게 되고요. 프로게스테론은 수정란의 착상을 돕고 임신을 유지해주고, 임신이 되지 않으면 월경을 하도록 해주는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이런 그 생물학적 그 차이들을 가지고 있고요. 염색체를 비롯해서 이런 생물학적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우뇌 통제 대상이고요. 여성은 이제 좌뇌 통제 대상이죠. 보통 그렇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뇌는 시각 정보, 공간 정보,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감정 반응, 모양과 패턴 이런 것들을 보는데, 좌뇌는 어때요? 언어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 그리고 부분적인 사고, 부분적인 그림 이런 것들을 보고요. 논리적으로 반응하고 순차적으로 이제 사고한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딱 맞기가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남성과 여성의. 이게 다 내 마음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인 거죠. 두뇌의 차이 한번 볼게요. 두뇌의 차이 이제 뭐 그 앞에서 이제 그 여성은 이제 좌뇌 쪽, 남성은 우뇌 쪽이다라는 거 쭉 살펴보고 요건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뇌에서 뇌구조에서 이제 성차 남성의 우수한 영역은 볼게요. 공간지각력이 우수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지각력이 운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요즘에는 내가 봤을 때 별로 크게 그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김여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요즘에는 통용이 별로 안 되는 것도 여성분들이 더 그런 이런 것도 좀 그 운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더 잘 하시는 것 같고 남자 차이가 별로 없어진 듯한 능력이 그 생각이 들어요. 공간지각력에서 어쨌든 남성이 우수한 영역이고요. 사물의 모양이나 위치, 배치, 비례를 머릿속에 정확히 그릴 수 있는 능력이 공간지각력인데 이런 것들이 남성이 좀 우수하다. 그리고 사물이나 이론을 더 잘 다루고 시각능력, 밝은 곳에서 더 잘 보고 남성의 시야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짠맛을 구별하고 기억력, 자신과 구체적으로 관계 있지 않은 한 기억 속에서 잘 저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본인의 문제임에서도 이제 그 부부들이 살다 보면 여성들은 굉장히 그 과거에 대한 그 남편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많이 집착을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반면에 남자는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부분에서도 또 이제 굉장히 대립이 되는 부분들이 그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성이 뛰어난 영역은 언어 능력. 굉장히 섬세하죠. 여성분들이. 그리고 광범위한 감각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정보를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에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청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여성분들은 그 예민하고요. 어두운 곳에서 더 잘 보고요. 여성들은 여성의 시야가 남성의 시야보다 좀 더 넓다. 그리고 여성의 미각이 더 섬세하고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단서들을 더 잘 파악하고 말투나 표정의 강도에 따라서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더 잘 포착한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이게 남녀에게 그 뇌구조에 대한 그 성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성격 파악을 더 잘하고요. 자신과 관계없는 정보도 잘 기억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만나서 막 얘기하는 걸 좋아하죠. 여성분들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 뭐 드라마 얘기도 많이 하고 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끄집어내는 거, 뭐 이혼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다른 친구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것들 나하고 관계 없는 것들까지 이제 여성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것들이 꽤 많죠. 저도 좀 뭐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걸 그 여성분들은 더 좋아하죠. 특히 드라마 얘기나 우리가 있었던 얘기들 이런 것들. 근데 남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고 좀 묵뚝뚝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 성차, 사회화의 차이를 보면 사회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신념, 가치 및 행동을 획득해 나가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성에 직접적인 것을 수용해주고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통제하면서 이제 성차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부모들의 행동을 잘 관찰함으로써 성 역할을 모방하면서 사회화가 되는 거죠. 네, 성 정체성의 확립도 이제 부모들을 동일시하고 모방하면서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 정체성이 확립이 잘 안 될 경우에 이제 나중에 성 정체성에 대한 이제 혼란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죠. 동성 부모의 행동을 더 잘 모방하는 경향이 있고 동성 부모를 모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제 학습하게 되는 거죠. 남자는 그 아빠를,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는 엄마를 이렇게 더 모방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성에 따른 사회화는 교사, 친구, 대중매체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자신의 성에 적합한 태도와 행동을 수용하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통제하게 된다 라는 거.
그 사회화에 대한 성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봤고요. 남녀의 성반응 주기, 그 성반응 주기가 남녀가 좀 다르다라고, 남녀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결혼을 해서 성생활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염두에 둘 필요성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반응 주기에는 흥분기, 보조기, 절정기, 회복기, 요런 주기로 이제 성반응 주기가 이제 나눠진다라는 거.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죠. 교재에 183페이지에 그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성반응 주기에 대해서도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제 그 성에 대한 욕구 차이가 또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에 대한 욕구 차이에 대하면 남자는 그 성에 대한 관심은 남성보다 여성이 먼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남성은 10대 중반에서 20대까지 성적 욕구가 급상승하다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여성은 서서히 증가해서 성적인 욕구가 서서히 증가해서 30대에서 40대 최고적으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성은 생리 직전이나 직후 배란기에 성욕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남성은 시각과 감각적인 자극에, 시각하고 감각 적인 자극에 이제 민감하고요. 여성은 청각이나 촉각에 의한 심리적 자극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 라고 이제 남자와 여자의 성욕구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사랑의 남녀 차이. 남자는 남자의 사랑은 그 어떤 것들을 더 중요시할까? 남자들은 사랑을 할 때 첫 번째로 신뢰감이다. 신뢰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뢰감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때요? 최선을 자신이 그 상대방에게 노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고 알려주고 그것을 상대가 믿어주었으면 하는, 자신을 신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신뢰감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남자가 중요시하는 것. 그리고 감사의 표현, 뭔가를 자신이 했을 때 그것을 바로 이제 표현해주는 그런 것들, 감사의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그 남성들은 약간 좀 어떠한 것들에서 자신을 좀 띄워주는 이런 것들, 찬미해주는 이런 것들을 좀 바라고요. 찬성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점을 인정해주고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이제 그것을 같이 따라서 같이 해주는, 찬성해주는 그런 것들, 격려받는 것, 어떠한 것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하는 그 행동이나 그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격려받는 것들을 남자들은 이렇게 중요시하고 남자의 사랑은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성의 여성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그 관심을 계속 가져주는 거. 근데 좀 남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무디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남자 학생들이 잘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여자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 그리고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이해받기를 원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존중받기 원한다는 거.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원하고 자신의 일보다 여성의 감정이나 욕구를 중시하고 우선순위해주는 약간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일보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욕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헌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자신을 공감해 주는 것,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것들을 원하고 자신의 지속적으로 관심과 이해, 존중감과 공감 속에서 얻게 되고 있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여성들은 계속 이제 확인을 받고 싶어 하죠.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그 확신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 시고요. 이렇게 남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187페이지, 187페이지 6-4와 6-5에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6-4와 6-5, 187페이지, 188페이지의 내용들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네 번째로 사랑의 능력,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참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사랑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자아 개념이다. 첫 번째로.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누구나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자아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다가갈 수 있고 내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바탕이 쌓이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형성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인지적인 측면에서 자아 개념이고, 두 번째로 정서적 측면에서 자아 존중감이고, 의지적 측면에서 자아 정체감이다. 그러니까 자아 개념, 나의 자신의 나는 자신에 대해서 이제 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그런 것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성격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인지 자기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반대로 뭐가 낮아요? 자존심이 낮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존심은 낮아요. 그럼 자존감은 높은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이타심과 이해심이 많아져요. 상대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밭이 형성된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가졌다라는 건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면서 타인도 그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자신의 세운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또 그 안에서 자신감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존감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형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자신감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개방적이고 솔직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의지적인 측면에서 자아 정체감이다 라는 거. 어느 누구와도 비교해서 내가 어때요? 열등감이 있다는 건 자존감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이다, 위축되지 않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통합해 나갈 수 있는 자아 정체감,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어 있는 이런 세 가지, 자아 개념과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과 자아 정체감이 세 가지가 잘 정립되어 있어야지 사랑을 할 수 있는 이것들이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 있고요. 성숙한 사랑을 위한 요소에 대해서 이제 고든이 얘기했어요. 성숙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성숙한 사랑을 요즘 첫 번째로 친숙함이다. 그리고 친숙함은 뭐예요? 서로가 친밀감을 잘 갖는다라는 얘기죠. 친숙함이 있어야겠죠. 성숙한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사랑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처음에 라포 형성을 해서 그 단계를 넘어서
서로의 친숙함, 친밀감을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머 감각이 그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 필요하죠. 서로 간에. 그러니까 재미없어도 서로 웃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예, 서로 간에 그 즐거운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것들, 유머 감각, 그리고 상대를 즐겁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 유머 감각이 필요하고요. 솔직한 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대화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말 안 해도 알 거라는 생각은 이제 금물이고요.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고요. 내 안에 있는 말을 그 돌려서 이중 메시지를 쓰게 되면 또 상대가 오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서로 간에 공통된 목표와 사명이 있으면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숙한 사랑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모험이다. 서로에 대해서 이제 서로 친숙함을 느끼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좀 지루한 사랑이 될 수 있죠. 그걸 넘어서서 조금씩 더 다른 것들을 경험하면서 서로에게도 지루해지지 않고 뭔가 서로도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신선한 무언가를 계속 찾을 수 있는 모험 감각이 필요하고요. 함께하는 체험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집안일을 하거나 뭔가 어디 장을 보거나 이런 것들 함께하는 것들을 같이 좀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 성숙한 사랑에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상대방의 느낌과 마음 상태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아홉 번째로 이제 열정이 필요하다. 요 아홉 가지 친숙함, 유머 감각, 솔직한 대화, 서로 간의 공통된 목표와 사명, 평등, 모험 감각, 함께하는 체험, 그리고 상대방의 느낌과 마음 상태를 존중하는 거, 그리고 열정, 이런 여덟 번째 빼먹었었나요? 아까 상대방의 느낌과 마음 상태를 존중해준다라는 것, 여러분 존중받는다라는 건 굉장히 그 사람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서로가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상대를 존중해주지 않는데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요. 먼저 서로가 존중해주는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상대방도 그 행동을 같이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로 존중해준다는 그것은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성숙한 사랑을 위한 요소, 고든이 얘기한 이 아홉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할 때는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할 때 어떤 사랑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삼각형은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재 193페이지에 보면 이제 사랑의 삼각형 척도 나의 사랑은 어떤 모양일까 라고 이제 나와 있는 이 척도 검사가 있죠. 요 검사 한번 쭉 해보시고요. 잠깐 이제 10분 쉬었다가 2교시의 결혼에 대해서, 결혼과 대인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